두 번째 강의, 중계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계 지표의 5가지 유형입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내용이니까요.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습 목표는 되게 간단합니다. 중계 지표, 브로커즈라고 부르죠. 중계 지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중계의 정의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개하는 행위자가 신뢰나 접근성이 상호 부족한 행위자들 간에 거래를 촉진시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렵긴 한데, 그러니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간에 서로 간에 신뢰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상호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중간에 들어와서 요거를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부동산 중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서로 신뢰가 부족합니다. 그렇죠? 서로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살려는 사람과 팔려고 하는 사람이 상호 이렇게 뭐 잘 안 이루어지는 거죠. 정보가 직접적으로 오고 가지는 않는 거죠. 중개상이 들어와서 중간에 연결시켜 주는 것들, 요게 기본적으로 브로커지, 중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매개하는 행위자가 신뢰나 서로 접근성이 부족한 이런 행위자들의 거래를 촉진시키는 것, 이게 바로 중개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중개라는 것은 제가 지금 부동산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행위자들 간의 활동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상당히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블라인드 데이트, 소개팅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것도 중개죠. 그래서 이 정의 자체에는 이게 어떤 행위인지, 어떤 활동인지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있지는 않아요. 그냥 뭐 사람들 간에 뭐 이렇게 신뢰가 부족하거나 접근성이 부족한 사람들끼리를 거래를 촉진시킨다. 트랜스액션이라고 거래라고 얘기했지만, 이 거래가 반드시 이제 돈을 주고 사는 그런 거래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셜 네트워크 분석과 관련돼서는,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를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 되게 재밌는 게, 중개를 둘러싼 상황이 사람들끼리의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느냐, 이 같은 집단에 있는 사람이 다른 집단에 있는 사람과 연결시켜 주느냐, 아니면은 처음부터 다른 집단에 있는 사람하고 중개를 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5개의 상이한 중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이번 시간 강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보시면 5개의 상이한 이제 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노드들의 색깔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노드들의 색깔은요, 집단입니다. 그래서 같은 색깔이면 같은 집단에 있는 사람인 거고요. 다른 색깔이면 다른 집단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보시는 그래프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다른 색깔이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아래쪽 오른쪽에 있는 거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면 3명이 모두 다 다른 집단이죠. 그래서 다른 집단에 있는 사람들끼리 연결시켜주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집단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중개가 아니에요. 다 서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모양이 똑같죠? 예, 모양이 똑같아요. 다 왼쪽에서 가운데로 왔다가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이어집니다. 이 기본적인 상황은 똑같은데, 이제 집단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고요. 지금 원 같은 경우는 같은 집단을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5가지가 있다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5가지를 각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코디네이터, 관리자, 조정가로 불리는 의미인데요. 코디네이터가 뭐냐면 3명이 모두 같은 집단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집단 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집단에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집단에 있는 사람들끼리 연결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회의 미팅 시간을 조율한다 그러면 다 같은 부서에 있는 사람이거나 혹은 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같은 조직에 있는 사람들끼리, 같은 집단들끼리 연락을 하는 거죠. 이게 코디네이터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제 학과, 뭐 MT 이런 것들 많이 갔는데,
보시면 이제 언제 가냐, 뭐 언제 시간이 되냐 이런 거 물어볼 때 같은 과 사람들이잖아요. 갑자기 우리 과 MT를 다른 과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니네들 언제 가니? 내가 정해줄게.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예, 상상도 할 수 없죠. 이런 경우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디네이터 모두가 같은 집단에 있는 경우를 저희가 코디네이터라고 정의를 합니다. 요 중개가 코디네이터의 역할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말하는 코디네이터는 저 가운데 있는 위에 있는 행위자, 연결을 받아가지고 뿌리는 그분의 역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연결을 받아가지고 뿌리는 사람이 같은 집단이 아니고 다른 집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컨설턴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게 같은 집단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이야기를 해결해 주거나 중개하는데 이걸 해주는 사람은 막상 다른 집단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회사에서 컨설팅 회사의 회사 내부의 문제점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컨설팅 회사 사람들은 회사 내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컨설턴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흔히 얘기하는 뭐 연애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뭐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시키는 심리 상담사라든가 뭐 이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은 이제 중개를 해주는 역할인데 이 부부 관계나 가족 관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산자입니다. 제3자거든요. 제3자가 부부 당사자들 간의 관계를 이렇게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상담을 받는 거죠. 이런 경우가 이제 컨설턴트인 거죠. 조언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중개 역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컨설턴트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조종자하고 좀 다르죠. 조종자는 같은 집단에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아까 부부 간의 갈등 같은 경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갑자기 뭐 아내의 동생이 와서 해결한다. 해결 안 돼요. 그쵸?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같은 집단인 경우 안 되는데 오히려 제3자일 경우에 이제 해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의 중개하는 역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컨설턴트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게이트키퍼라고 부르죠. 이게 문지기라고 부르는 위치인데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제 제3자가 정보를 전달을 하죠. 그럼 그걸 받아가지고 같은 집단에 있는 사람에게 중개를 해줘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정보가 완전히 다른 집단으로부터 와가지고 그 정보를 같은 집단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요 경우가 게이트키퍼가 되는 겁니다. 저희가 아까 약한 관계의 강함을 얘기했잖아요. 그 경우에 위크 타이로부터 오는 것을 받는 스트롱 타이, 이 사람의 역할이 게이트키퍼죠. 이 사람이 이 정보가 유용한 정보인지 이거를 저 친구에게 전달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딴 친구에게 전달해야 되는 건지 이걸 결정을 하는 거죠. 이분이 바로 게이트키퍼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는 네 번째 경우와 비교해보면 되게 재밌어요. 네 번째 경우는 뭐냐면 대변인, representative, 대변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대변인은 뭐냐면 그냥 그림만 보셔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집단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 내용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회사의 CEO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직접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의 홍보 부서 대변인이 그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해가지고 보도 자료를 뿌리죠. 혹은 정부의 어떤 부서에서 무슨 뭐 발표를 했다. 그러면 이제 그 정부의 기관장이 나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요약한 대변인이 홍보실에서 문건을 뿌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대변인의 역할인 거죠. 그런 경우에 요 기관장 혹은 뭐 부서장 혹은 회사 CEO 이런 분들하고 홍보실에 있는 분들은 같은 조직에 있는 분들인 거잖아요. 이 같은 조직에 있는 분들이 다른 조직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representative, 대변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게이트키퍼하고 representative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이 누구 편이냐에 따라서 갈리는 거죠. 이게 이제 언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되게 재밌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론이 정부의 얘기를 받아만 쓴다. 그러면 정부 대변인이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정부가 하는 내용을 다 받아 쓰지 않고 막 이렇게 필터링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이러면 언론이 게이트키퍼를 하는 거죠. 이런 거에 나오는 비판은 언론이 너무 많은 의사결정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게이트키퍼와 레프레젠테티브는 정말 한 끗 차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죠. 이제 소셜미디어 이전 시대의 대중매체 시대가 방금 얘기한 것 같이 정부가 얘기한 거를 언론이 받아가지고 시민에게 어떻게 전달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요 게이트키퍼라든가 레프레젠테티브가 의미가 많이 쇠락됐죠. 왜냐하면 요 그래프에서 보시는 정보와 시민이 소셜 미디어로 바로 연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가 많이 퇴색하기는 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레이송이라고 부르죠. 레이송이라고 부르는데 연락책입니다. 연락책. 그래서 이제 세 명이 모두 다 다른 집단에 속한 거예요. 다른 집단에 속해가지고 중개하는 사람은 그냥 연락만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이 출판 산업이나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작가가 글을 쓰죠. 작가가 글을 쓰면 출판사가 그걸 받습니다. 그 다음에 독자로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연락책인 거죠. 작가가 쓴 작품, 창작물을 독자에게 전달해 주는데 출판사를 거쳐서 연결해 주는데 각자가 다 상이한 집단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작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급사가 있죠. 그 다음에 관람객들이 있습니다. 요 세 개의 집단이 서로 다른 집단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가운데 있는 중개 역할을 우리가 연락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뭐 회의 미팅 잡는 걸 얘기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회의 미팅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집단이 다르다. 같은 부서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회사가 다 다른 사람들인데 이걸 뭐 위원회 같은 걸 꾸려가지고 다 이렇게 모이도록 하겠다라고 할 경우는 뭐죠? 중간에 연락하는 사람은 연락책입니다.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연락책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5개의 상이한 중개의 역할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왜냐면 저희가 네트워크, 소셜 네트워크 분석이니까 요걸 어떻게 측정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브로커지, 그러니까 즉 중개 역할을 한다 그러면 요 5가지의 역할을 모두 합한 경우를 중개로 저희가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경우에는 코디네이터고 어떤 경우는 컨설턴트 이거고요. 어떤 경우는 게이트키퍼, 어떤 경우는 대변인, 어떤 경우는 연락책이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사람이 속한 집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제가 그냥 같은 집단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는 제가 컨설턴트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부서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갈등을 해결시켜 주기도 하지만 다른 부서의 친구들이 있는 경우에 그분들의 갈등을 해소시켜 주기도 하고 혹은 조언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동시에 어떤 정보를 받았을 때 우리 부서에 정보를 전달할까 말까를 판단하기도 하는 거죠. 혹은 우리 부서의 입장을 다른 부서에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혹은 그냥 이렇게 패싱하는 거죠. 우리 일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패싱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5가지 역할이 중개에 있어서 모두 다 합쳐질 경우에 우리가 중개를 측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중개에 하는 역할을 측정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5가지 역할을 모두 합해가지고 측정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어느 집단에 속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중개의 5가지 역할을 저희가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어떤 정보가 흘러가는 위치에 있는가와 같은 문제는 저희가 지난번에 배웠던 중앙성과 같은 지표로 측정할 수가 있죠. 그거는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느냐와는 상관이 없는 거죠. 즉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느냐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정보입니다. 반면에 브로커지, 중개의 역할과 관련돼서 어느 역할, 5가지 중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물어볼 때는 당연히 어느 집단에 속해 있느냐는 정보도 필요하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저희가 계산과 관련된 과정을 정확하게 다 설명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 수업은 이제 통계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자세한 그 통계적인 처리나 이런 것들은 설명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심이 있는 부분은 여러분이 지금 자막으로 나가겠죠. 예, 영어 논문이 있으니까 영어 원본을 찾아보시면 정확하게 어떻게 매저가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어떤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면 이 중개를 측정할 때는 2단계 연결에서 특정한 연결이 차지하는 정도를 표준화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누구와 누구를 연결해주는 역할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경우에 제가 뭐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은 연락책의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론적으로 가능한 2단계 연결 내에서 그런 역할을 얼마나 하는지를 계산하는
기본적으로 센트럴 렉터와 유사한 방법으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실습 시간에 실제적으로 각각의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보여드릴 텐데요. 이 경우에 훨씬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이 정도로만 저희가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중개와 관련된 5개의 지표는 중개자의 집단 소속 여부, 그 다음에 연결 대상자가 중개자와 같은 집단이냐 다른 집단이냐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냐에 따라 5가지로 구분돼서 얘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거에 따라 조정자, 컨설턴트, 게이트키퍼, 대변인, 연락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정의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